안녕하세요. 안전운전 365일 박명호입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 취득하는 방법은 시험을 봐야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문제가 나와가지고 쉽게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 요점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또 예상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면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는 핵심 강좌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책은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시게 되면 편하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는 4과목이 다 들어있습니다. 시험 과목이 4과목이죠. 교통 관련 법규, 그 다음에 운송 서비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취급 요령, 안전운전 요령이라고 하는 4과목을 시험 보시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핵심 요점 정리하고 예상 문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공부할 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책을 엮어놨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문제풀이를 해 나가겠는데요.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면요, 이 안에 30쪽까지는 여러분이 공부를 또 하시고요. 31쪽에 들어있는 문제부터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도로교통법의 재정 목적으로 맞는 것은, 이 문제는요, 자주 나오고 있고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예요. 도로교통법 재정 목적이 무엇이냐? 1항 모든 교통상의 위험 요소만 제거합니다. 딱 위험 요소만 제거하는 것은 아니에요. 맞는 것 같지만 조금 주어지는 예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겠죠. 2항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한 것만이 그 목적이다? 그것도 조금 애매하고요. 3항 보지요. 도로교통상의 위험 요소 제거는 물론이고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것이 목적이다. 4항 주로 사고자에게 벌금을 징수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것만은 아니죠. 따라서 도로교통법의 재정 목적으로는 3항 도로교통상의 위험 요소 제거는 물론이고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것이 목적이다. 정확하게 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도로교통의 재정 목적이라고 하는 것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도로교통상의 위험 요소 제거는 물론이고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것이 목적이다. 3항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체크하시면 여러분께서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재정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1항 모든 교통상의 위험 요소 제거 및 장애 방지를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2항 차량의 안전 운전 확보와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서 목적을 두었어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것이다. 1항, 2항, 3항은 도로교통법 재정 목적이 되는 것이죠. 4항 여객의 서비스 증진과 공공복지 증진이다 라고 했는데, 여객이라는 것이죠. 여객은 우리가 영업용 자동차의 승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자가용, 영업용 모든 자동차가 공히 어떤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차량의 안전과 공공의 어떤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지, 승객의 어떤 서비스 증진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재정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사항이 틀린 답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사항에다가 체크를 하시게 되면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1번 문제, 2번 문제는요, 도로교통법의 재정 목적이라고 하는 내용 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고 있고 꼭 나오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맞는 것 했을 때, 또 틀린 것 했을 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교차로에 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전멸될 때에 운전자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교차로를 지나갑니다. 적색 신호도 있고 녹색 신호도 있고, 그런데 황색 신호가 한 3초 정도 깜빡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다음 신호를 준비하십시오 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노란불이라고 하는 황색불이 깜빡거렸을 때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차마, 자동차와 모든 마차의 개념이죠. 자동차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항 차마의 앞에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에 정지해야 된다.
참아는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가 있을 때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4항, 참아는 다른 교통과 안전표지의 표시에 따라서 교차로를 진입한다. 그랬어요. 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자, 여러분께서 자, 교차로를 진행합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황색불이 딱 들어온다 했을 때에 정지선을 만약에 자동차가 넘었는데 교차로 앞에 있는 정지선이죠. 교차로상에서 그 정지선을 넘었다. 근데 황색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교차로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황색불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불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정지선 전에 모든 자동차는 정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따라서 차마의 앞에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에 정지해야 된다. 따라서 3번 문제에서 정확한 답은 2항이 되겠습니다. 황색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한다? 모든 자동차는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에서 정지하고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황색불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교차로를 지나가기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황색불이 들어왔다. 이때 내 자동차가 정지선을 만약에 넘었다고 한다면 교차로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교차로 선상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황색불이 들어왔을 때는 자동차는 정지선 전에 무조건 서 있는 상태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된다 해서 황색불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3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적색 화살표로 신호등이 등화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신호등이 적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예요? 어떠한 그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때 녹색이라고 한다면 진행하면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등 자체가 적색불, 빨간불이란 말이죠. 빨간불로 들어와 있는 요 화살표 표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무조건 자동차는 움직이면 안 된다. 정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옳은 것 그랬어요. 1항 보도록 하죠. 다른 교통 또는 안전지대에 주의하면서 화살표 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가면 안 되죠.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2번, 교차로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화살 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가서는 안 됩니다. 화살 표시 방향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며 정지선,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해야 된다. 따라서 빨간불에 의해서 적색불에 의해서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화살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3항, 화살 표시 방향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며 정지선, 횡단보도 직전에 무조건 정지해야 된다. 정확한 답이 되겠죠. 따라서 네 번째 문제에서는 정답이 뭐다? 3항이 되는 것이다. 4항도 볼까요? 서행으로 화살표 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아닙니다. 따라서 적색 신호에 화살표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화살표 표시 방향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3항에다가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보행자는 다음 중 어느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면 안 되고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되돌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5번 문제가 어떤 것을 물어보느냐를 정확히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보행자 신호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위에는 이제 적색으로 보행자가 보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시할 때가 있지만 여기에 이제 녹색불이 들어왔어요.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는 보행자가 이 녹색불에 의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되는데 거의 끝날 무렵에 이 녹색불이 뭐예요? 깜빡 전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행자는 다음 중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면 안 되고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빨리 되돌아야 된다. 어느 때가요? 이때는 녹색불로 계속 때는 진행하면 되지만 이때 깜빡 전멸이 될 때는 보행을 시작하면 안 되고 보행을 시작하려 하더라도 빨리 되돌아와야 된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어느 경우다 결과적으로 녹색불 자체가 뭐한다? 깜빡. 그 얘기는 뭐예요? 녹색불이 전멸될 때는 보행해서는 안 되고
보행을 막 시작하려 했을 때도 빨리 되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5번 문제는 어떤 것을 물어보느냐? 녹색불이 전멸했을 때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끔 그 시험 문제에 어렵다 또는 문제에서 그 답을 못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 아, 그거였구나 하면서 쉽게 답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가지고 결과적으로 혼동이 되고 잘못 답을 체크할 때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녹색 등이 전멸될 때는 5번에서 문제 주는 것과 같이 이런 보행자는 이런 방법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6번 문제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교통을 위해서 설치된 공로 중에 도로의 명칭으로 고시되지 않는 것 그래서요. 농어촌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는 뭐다? 군이다, 뭐 또 리다라고 하죠. 그래서 농로길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도 무슨 리 무슨 이도 무슨 면 그러죠? 면도 전부 다 농어촌 주민들이 교통에 필요하게 설치된 도로예요. 공로라고 얘기합니다. 농도 역시 농어촌 주민들의 교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예요. 사도 이건 뭐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로예요. 농장 안이라든가 공장 안이라든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안에 있는 도로가 있겠죠. 그것은 뭐예요? 어떤 공로의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이도, 면도, 농도는 농어촌 주민의 교통에 필요한 공로예요. 그러나 사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로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토지에 놓아 있는 도로는 공로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한 답은 여러분께서 사항에다가 체크하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합격의 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7번 문제로 넘어가죠.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이 준용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 도로의 개념이 아닌 것 어떤가요? 주차장, 도로의 개념이 아니죠. 교량, 다리의 길이죠. 다리 위의 길, 이 교량. 역시 도로교통법의 정리는 도로의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도로용으로 만들어지는 엘리베이터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예요. 그 다음에 도선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착장 같은 데는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역시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는 하나의 도로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로의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결과적으로 답은 어떤 걸로 1항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곳을 도로의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나왔던 문제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다음 중 도로가 아닌 것 그려놓고 학교 안, 뭐 아파트 안, 군 부대 안 이런 것은 뭐예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7번 문제의 도로가 아닌 것은 뭐다? 1항으로 나와 있는 주차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8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선이라든가 돌 등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가 운행하다가 사람이 다니는 보도로 튀어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분들이 또 차도로 이렇게 갑자기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돌 같은 것으로 이렇게 경계를 해 놓은 게 있죠.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뭐예요? 차가 다니는 차로라고 하는 차도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도라고 하는 인도예요. 서로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돌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돌이란 말이죠. 돌. 이 돌 자체를 뭐라 그런다? 돌석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석자. 그래서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 다니는 길에 차로를 정리해주는 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차로라고 하는 것은 차도의 개념으로 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연석선. 이것은 바로 뭐예요? 돌석자가 이렇게 있네요. 이 석자가 바로 돌석자입니다. 이와 같이 돌 같은 것을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걸 이걸 뭐라 그러다? 연석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안전선이라고 하는 건 뭐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선이라든가 어떤 돌 등으로 구분하는 경계를 자체의 명칭을 뭐라고 그러냐?
연석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바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연석선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8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정답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연석선이라고 사망에다가 체크하시게 되면 정답이 되는 것이다. 9번 문제,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노면에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으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막상 문제화되어서 보게 되면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라고 해서 혼동할 수도 있는데 차로와 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 있죠? 그걸 구분하잖아요. 뭘로? 페인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곳은 실선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점선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뭐예요? 차선이라고 한단 말이죠. 차로는 뭐예요? 차가 다니는 길을 차로라고 그런다. 차로나 그 차도나 같은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차가 다니는 도로, 차도, 차가 다니는 길, 차로라고 해서 이 로자는 길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길을 의미를 차가 다니는 차도, 이것은 뭐가 차 다니는 길, 차로. 그 다음에 보도는 뭐예요? 인도의 개념이에요. 보행자가 다니는 곳이죠. 따라서 차로와 차로를 구분한다.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죠.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가 있다. 1차로와 2차로를 구분한단 말이죠. 똥면에 페인트 칠해져 있어요. 뭘로? 점선으로 있는데 이건 뭐 이렇게 차로로 변경할 수 있는 곳이죠. 교차로 전이라든가 교량 같은데 또 내지는 어디예요? 그 터널 내에서는 이 선이 뭐예요? 쭉 흔히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차로를 구분해 놨지만 이쪽 저쪽으로 뭐예요? 차로를 바꿀 수 없는 실선으로 되어 있지만 점선은 차로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차로 변경이 가능한 거죠. 하여튼 간에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페인트로 서너져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차선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여기에서 정답은 뭘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1항이죠. 차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풀어놓고 되면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고 혼동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서 이 얘기할 때는 쉽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막상 시험이라는 것은 긴장하는 곳이잖아요. 긴장하다 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한 번 설명을 제대로 안 들어놓게 되면 이게 뭔 말이야?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혼동하고 잘못 답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교재를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또 이 요점 정리는 제가 그 문제풀이 앞에다가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편할 거예요. 한 번 더 요점 정리를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간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알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꼬여서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합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문제 10번을 보도록 하죠. 도로교통법상 연석선, 아까 설명드렸죠?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해서 모든 차의 교통으로 이용되는 도로의 부분은 뭐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연석선도 있다, 안전표시도 있다, 그래서 경계를 해놨단 말이죠. 그래 놓고 모든 자동차가 교통으로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는 뭐예요? 차가 다니는 건 뭐니까 차도라고 한단 말이죠. 차도라고 하죠. 그래서 연석선 경계선에서 인도하고 구분해놨다. 그런데 모든 자동차가 다니는 곳이단 말이죠. 자동차가 다니는 곳.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차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인도란 말이죠. 인도. 연석선이라든가 경계를 어떤 선으로 이렇게 표시해놨지만 모든 자동차가 이용하는 곳. 이건 뭐래요? 차로라고도 한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10번 문제에서는 연석선 안전표시선 경계를 표시해서 자동차가 다니는 곳, 자동차만 이용하는 곳 뭐예요? 차도라고 한다, 차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차로라고는 안 주고 뭐예요? 차도를 주었어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연석선 안전표시 등으로 경계를 모든 차의 교통을 다니는 곳 이게 바로 뭐다? 차도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지방도로는 이 지방에 있는 도로의 개념이에요. 인도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보행자나 사람이 다니는 곳 이렇게 아시면 되겠는데 길 가장자리 구역 조금 애매한가요? 길 가장자리 구역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길 가장자리 쪽에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가장자리 구역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보게 되면요. 차도가 있고요. 차로가 있어서 3차로. 그 다음에 인도가 있고 인도에 의해서 뭐 경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 된 곳이 있어요. 인도를 만들어 놓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도 이 가장자리로 보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곳이 바로 뭐예요? 이 부분을 길 가장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이 이해는 하셨겠습니다만은 그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것일까요? 이와 같은 곳이에요. 이쪽은 뭐예요? 논밭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인도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모양이죠. 차가 다니는 길에 보행자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길 가장자리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길 가장자리 구역이다. 근데 이 길 가장자리 구역은 이와 같이 지방이나 시골 같은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심지에도 있어요. 도심지에도 인도를 만들어 놓지 못할 정도의 어떤 여건이 되어 있는 도로가 있어요. 자, 어떤일까요? 이거 보세요. 여기에는 상가들만 쭉 있고 인도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가 다니는 길로 가는데 이 자체를 뭐라고 한다? 인도가 없는 쪽이에요. 이것은 뭐라고 한다? 이쪽 부분을 길 가장자리 구역이다라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안전지대라고 하는 개념하고 다르니까 길 가장자리 구역을 여러분께서도 확실하게 어떤 것인가 알아두셔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다. 그래서 10번 문제의 답은 뭐예요? 차가 다니는 길, 차도, 또 차로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차로에다 체크하시든가 이와 같은 문제에서는 3항 차도에다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에 또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중앙선은 여러분 다 아시죠? 서로의 양방향으로 가는 자동차에 구분하는 거. 되게 이제 황색선이라고 노란선으로 딱 그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좁은 도로에서는 한 줄로 그어 있지만 좀 넓은 도로에서는 두 줄까지로 그어져 있는 중앙선이라는 개념, 황색선으로 되어 있다 알아두세요. 자, 황색선에서 놓여져 있는 중앙선에 대해서 설명이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틀린 것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옳지 않는 것, 틀린 것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가끔 보게 되면 어떤 문제집을 보고 그냥 틀린 것만 답으로 외우려고 그래요. 틀린 것은 여러분이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맞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중앙선,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가는 방향, 오는 방향 구분하는 것이 뭐예요? 중앙선입니다. 그 다음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으로 표시한다. 중앙선 그렇게 되어 있죠? 중앙선입니다. 중앙 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냥 선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분리대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이 세멘트로 공사해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는 이렇게 분리대가 있잖아요. 또 시내에도 이제 어떤 풀밭 같은 걸로 해놓은 데가 있죠. 따라서 선으로도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울타리 같은 것으로 해서 중앙선을 나눠놨다, 중앙으로 나눠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중앙선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이 어떤 것일까요? 사항이겠죠. 뭘까요? 봅시다. 중앙선은 반드시 도로 중앙에 설치해야 된다? 맞는 말 아니야? 중앙선이니까 중앙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혼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사항이 틀린 답이라고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옳지 않는 것으로서의 사항이 왜 여기서 답이어야 되느냐라고 보았을 때, 자, 중앙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이와 같이 1차로가 있고 2차로가 있다. 이쪽에도 1차로가 있고 2차로가 있다. 중앙에 있는 것이 되게 중앙선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 자체가 이렇게 반절로 딱 쪼갤 수 있는 도로 같으면 좋은데 도로가 이만큼 넓단 말이죠. 넓은데 이것을 쪼개려고 보니까 반절 쪼개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 쪽에다가 한 차로를 더 주는 거예요. 따라서 1차로, 2차로, 3차로 주고 이쪽에서는 뭐예요? 1차로 주고 2차로 주고. 따라서 중앙선은 여기 있다 해서 이와 같이 양쪽 다 반절로 쪼개서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도로의 폭은 5차로 뿐이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요. 5차로 뿐이 안 나온다. 그러면 교통량이 많은 쪽에 차로를 더 주고 교통량이 조금 적은 쪽에 차로를 하나
적게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중앙선은 중앙선이지만 꼭 중앙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중앙선은 반드시 도로의 중앙에 설치해야 된다? 아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에 설치한다라고 하는 건 맞는 얘기지만 반드시라고는 요 말 때문에 중앙선의 개념에서 틀린 거예요. 따라서 맞는 것 같지만 애매하게 잘 모르겠다. 그래서 출제하는 과정이 이와 같이 애매 조금 묘하게 출제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결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뭐예요? 1항, 2항, 3항을 집중적으로 중앙선이라는 개념이 이런 것이구나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틀린 것은 이래서 틀렸구나 알아두셔야 하는데 이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틀린 것만 그냥 답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면 또 실패를 할 수 있는 답을 못 맞추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 그러면 맞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자, 문제 12번 문제로 보도록 하지요. 12번 문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고속 운행에만 고속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다. 이런 문제만 나오면 그냥 쉽게 여러분 답을 맞출 수 있겠죠. 그냥 거저먹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고속으로 다니는 도로가 어떤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자, 돈 내고 다니는 도로가 뭐예요? 유료도로예요.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그냥 모든 자동차가 다니는 곳은 일반 도로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고속 운행으로 다니는 도로, 고속도로예요. 이런 것들은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금방 여러분께서 답을 맞출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만 나오면 다 그냥 90점 내지 100점 맞을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섞여서 나오니까 이런 것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자, 13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 도로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도로교통은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뭐예요? 자동차만 다니는 곳이에요. 따라서 보행인은 다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란 말이죠. 답은 1항에 바로 나와 있네요. 소형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 없습니다. 대형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역시 없습니다. 고속 주행 차량만 상황이다. 고속으로 다니는 자동차,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되겠죠.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 도로에 대한 것은 자동차만 다니는 곳이다. 전용이니까 자동차만 다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요. 답이 문제가 조금만 꼬여 나온다 그럴까요? 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이건 모르겠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다음 14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그 이전에 자동차 전용 도로가 나왔으니까 자전거 도로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전거 도로, 여러분 자전거 다니는 길 아니냐 이렇게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면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자전거 도로는요 3가지가 있어요.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만 전용으로 다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전용 도로와 같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 차로가 있어요. 전용 도로, 전용 차로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 어떤 건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겸용으로 다니는 도로가 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전거 전용 도로는 뭐고 전용 차로는 뭐냐.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용한다는 건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자전거 전용 도로, 전용 차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예요. 어떤 걸까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유사한 시스템을 해서 차도와 보도로 구분해놨어요. 사진으로 볼까요? 자, 이런 길이에요. 자, 이와 같이 차가 다니는 차도에 연석이라든가 또 어떤 유사한 어떤 시설물로 완전히 서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또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요 자체가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 차로가 있어요. 전용 차로를 어떤 것이다? 다른 자동차와 도로를 같이 가요. 차하고 같이 다닙니다. 안전표지나 노면표지만으로 있죠. 연석선 같은 게 없다. 볼까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전거 도로는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떠한 그 연석이라든가 돌 같은 걸로 어떤 시설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페인트상으로만 해놨어요. 노면표지나 안전표지로만. 그래서 차도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자전거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나 자동차는 자동차 차도로 가야 되고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가야 되지만 이와 같이 차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연석선이나 시설물이 없이 이와 같이 페인트라든가 표지로만 되어 있는 이것을 뭐예요? 자동차 전용 차로라고 하는데 이 전용 차로의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전용 차로예요. 이게 자전거만 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떤 연석선이나 어떤 그 돌출물이 없다 보니까 쉽게 자동차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또 어떤 자동차는 주차해놓은 자동차도 있어서 아주 얄미운 자동차죠. 따라서 이와 같이 차하고 자전거 도로에 어떤 페인트 같은 걸로만 칠해져 있지만 이렇게 겸용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을 전용 차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이것은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돼 연석 기타 유사한 어떤 시설물에서 차도하고 구분을 해놨어요. 자전거 전용 도로인데 역시 이것도 어떤 것인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연석선은 돼 있어요. 그러나 자전거와 보행자가 거의 그냥 같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을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가 다 있는데 보행자 지금 걸어가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인도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와 같이 보행자와 같이 겸용하는 도로 이것을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다.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 자전거 전용 차로가 있고 그 다음에 보행자 같이 겸용하는 도로 이렇게 세 가지로 자전거 도로가 구분된다. 이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고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만 하시게 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께서 혼동이 되고 또 시험장 자체가 뭐예요? 긴장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시험이라는 자체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게 되면 정확하게 답을 못 맞춰간단 말이죠. 문제는 한 문제당 1분을 줄 수 있도록 80문제가 나오고 80분에 본단 말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만 있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따라서 교재에 보시게 되면 요점 정리를 또 이런 것들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점 정리도 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다가 이해 안 가면 또 요점 정리를 보시게 되면서 공부하시게 되면 또 쉽게 여러분이 자격증 취득할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설명드리는 걸 이해만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한 방에 합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죠. 14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교통표지가 표시하는 의미로 맞는 것 그랬어요. 자, 이 표시 여러분 교통표지 아시죠? 좌측 차로가 없어짐을 알린다. 도로의 폭이 좁아짐을 알린다. 아, 지금 뭐예요? 도로의 폭이 이만큼 있다가 뭐예요?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교통표지의 이항 도로의 폭이 좁아짐을 알리는 교통표지다. 도로의 끝지점이 위험하다는 거 알린다? 아니에요. 전방이 교통 혼잡하다는 것도 알리는 거 이런 표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또 좌측 차로가 없어진다? 이것도 표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는 표지는 모두 기찻길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도로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알리는 표지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도로교통 표지판에 대한 문제가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의 표지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교재를 보시면서 표지를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이해도 되고 금방금방 그림 보시면 설명 들으시면 또 안의 내용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표지 여러분 아세요? 잘 몰라서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제시합니다. 터널이 있구나라고 알고 계신 분 많죠? 아닙니다. 앞에 도로가 요철이다. 울퉁불퉁하다. 도로가 팽팽하지 못하니까 조심하세요. 라고는 표지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교통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불 난 것 같다? 자동차가 불 붙었다? 화재 났습니다. 이 표지 아닙니다. 차량에 진입을 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통행금지도 아닙니다. 위험물 적재 차량은 통행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요. 위험물을 싣고 있는 어떤 화학가스 뭐 이런 거 화학물 이런 게 있겠죠. 위험물을 싣고 있는 그 차량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화재가 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화재가 나 있다 이런 표시도 없겠죠. 따라서 위험물 적재 차량은 이 안으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표지판이에요.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표지판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둬야 되겠어요. 자, 한 번 더 보죠. 16번 문제. 교통표지 중 다음에 노면 표시가 의미하는 것 그랬어요. 노면에 이와 같이 삼각형이
두 개가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오르막 경사면이냐, 속도 제한이냐, 차로 변경이냐, 양보지역이냐, 어느 것일까요? 지금 앞에의 도로가 오르막입니다. 경사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표지예요. 여러분이 운행하시다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표지판들인데 알아두시고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아주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쉽게 알고 있는 표지판은 거의 안 나오고 이렇게 조금 잘 우리가 눈에 안 띄는 거라고 그럴까요? 자주 못 보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와 같이 나온 것은 뭐예요? 오르막 경사면이다 라고 여러분 알아두시고 삼각형이 정삼각형 같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꾸로 되어 있는 삼각형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이 표지판이에요. 삼각형이 뭐예요? 거꾸로 되어 있네요. 지금 운행하는 자동차는 이렇게 운행하는데 삼각형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게 본차로입니다. 본차로에 자동차가 쭉 간단 말이죠.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또 내지는 그 갓길 이런 데서 지금 차가 진입하는 거예요. 진입할 때 본차로로 들어가야잖아요. 본차로에 자동차가 쌩쌩 지나간단 말이죠. 이때 뭐해라? 삼각형으로 되는 건 무슨 표시다? 역삼각형이에요. 이 표지는 뭐예요? 양보하십시오. 양보하고 진입하십시오. 서행하면서 진입하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역삼각형의 표지판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제시하게 되면 양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면에 있는 표지판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표지판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표지판은 네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지시표지가 있어요. 지시표지 뭐예요? 직진, 우회전, 청색판에 하얀 문자로 또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유턴하십시오. 지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은 일방통행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뭐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이런 문제 정도는 안 나와요. 이게 너무 무시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아까 그와 같은 문제는 좀 헷갈리는 문제니까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뭐예요? 파란 판에 사각형 되어 있는 게 있어요. P자, 파킹, 주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시표지예요. 그 다음에 표지가 주의하세요. 라고 하는 표지예요. 어떤 것일까요? 잘못하면 그 강물에 빠집니다. 주의하십시오. 이건 뭐예요? 어떤 그 산에서 돌 같은 게 떨어질 수 있는 도로니까 조심하십시오. 낙석 주의 이런 표지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10% 정도의 오르막이니까 안전 운행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은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가는 곳입니다. 주의하세요라고 해서 삼각형의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고 노란 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주의 표지다. 그 다음에 규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추월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우회전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건 뭐예요? 화물 자동차는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정차 또 내지는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규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규제 표지예요. 그 다음에 어떤 표지? 보조 표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표지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안개지역입니다. 하얀 판에 되게 되어 있죠. 검정 글씨로. 여기서는 뭐예요? 구간이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터널의 길이가 뭐 258m입니다. 라고 이거 안내해 주는 거예요.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노면 표지가 있어요. 노면에 있는 표지예요. 땅바닥에 어떤 페인트나 문자로 적혀져 있죠. 글씨 같은 게. 이건 뭐예요? 직진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유턴할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또 써 있고요. 글씨로 육교 앞입니다. 이좀 방향이 어디입니다. 있고요. 이거 뭐 일방통행길입니다. 노면에 땅바닥에 어떤 페인트로 글씨나 문자로 되어 있는 거. 이걸 뭐라 노면 표지라고 그런단 말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알고 계시겠죠? 이와 같이 주의 표지, 지시 표지, 규제 표지, 노면 표지가 교통표지의 네 가지 기본이다. 알아두십시오. 교통안전표지 한 번 더 정리한다. 어떤 거예요? 삼각형의 이렇게 빨간 테두리에 노란 판.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하얀 판에 테두리는 빨간 거. 이렇게 보통 삼각형의 파란 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표지. 알고 계시죠? 정리해죠. 공부했던 거 어떤가요? 이거 무슨 표지예요? 주의 표지죠. 그 다음에 이 표지 무슨 표지죠? 이 표지는 규제 표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표지가 뭐예요? 지시 표지다. 그 다음에 이건 뭐다? 그 다음에 그 보조해주는 표지, 보조 표지. 교통 안전 표지 몇 가지가 있다? 주의 표지, 규제 표지, 지시 표지, 보조 표지 네 가지가 있다.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다음 중 교통 표지에 들어가지 않는 것 해놓고서 경계 표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자체는 우리가 도로교통부가 주어져 있는 표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옵니다.
예전에 나왔던 문제, 자주 나왔던 문제고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다음 중 표지판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 해놓고 1항 주의표지, 2항 규제표지, 3항 지시표지, 그 다음에 4항 뭐라고 했느냐? 경계표지라고 했어요. 근데 경계표지는 일본에 가면 있어요. 일본에서는 경계표지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경계표지란 말이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항이 답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안전표지와 관련된 뜻으로 맞는 것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지금 표지판 공부를 했잖아요. 자, 안전표지와 관련된 것으로 뜻으로 맞는 것 그랬으면 뭐예요? 무슨 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시표지 있고 주의표지 있고 제한표지가 있고 그 다음에 노연표지 있다고 그랬어요. 보조표지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것일까요? 주의, 통제표지란 말 없어요. 주의, 규제, 지시 및 표지판 등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시, 주의, 제한표지 없지요. 지시, 주의, 문자 판매, 문자 판매 주소다 이런 거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 표지와 관련된 뜻으로 맞는 것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이것을 바로 교통안전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을 같이 이제 핵심 강좌 2강좌를 여러분은 같이 공부했어요. 여러분 문제 31쪽부터 쭉 보시고요. 혹시나 제 설명이 부족하다 한 번 더 핵심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되겠다면 그 31쪽 앞에 있는 요점 정리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문제도 이해가 되고 이 문제에서 주는 제시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알 수 있고요. 정확한 답을 체크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요. 핵심 강좌 제3강좌 문제 18번 문제부터 도로교통법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을 다음 편에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건강 유의하시면서 열심히 하셔서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도와드릴 것이고 제가 그 지름길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핵심 강좌 2강좌입니다만 문제풀이의 첫 강좌가 되는 것이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